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텍스트 분석을 조금 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토픽 모델링이라는 거, LSA라는 방법을 보셨는데, 오늘은 이제 LDA라는 방법을 보실 거고요. LDA라는 방법은 그 LSA를 더 이렇게 개선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신 이제 LSA라는 방법은 뭐 기억이 나시겠죠? 예. 어, 행렬 계산을 해야 되죠. 이 매트릭스 계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 그래서 이 행렬 계산이라는 게 뭐 수학적으로 약간 복잡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새로운 텍스트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텍스트가 더 추가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말하자면 그 우리 DTM 상에 그 텍스트 빈도 숫자가 바뀌게 되면 매트릭스 계산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 SVD라고 하는 수학적인 그런 이제 연산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어떤 새로운 문서나 단어가 추가될 때마다 새롭게 어떤 분석을 하기보다는 어, 이런 것들을 좀 확률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일일이 그 우리가 이제 그런 계산 과정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더 뭐 쉽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그 글을 쓸 때 특정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쓴다고 한다면 그 목적의 글을 쓰기 위해서 몇 가지 주제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뉴스 기사에서 경제와 관련된 기사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경제에 관련된 기사는 뭐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에 관련된 내용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뭐 은행 뭐 금융기관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금융기관 감독기관 그 정부의 어떤 금융 감독기관의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 국민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 기사를 쓰더라도 사실은 이제 경제 기사라고 하는 큰 주제가 있지만 그 안에서는 세부 주제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글을 쓸 때 그런 세부적인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좀 더 강하게 얘기할 것인지 또 어떤 세부 주제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거나 아예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세부 주제와 새로운 이제 어떤 그런 글을 쓸 때 세부 주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확률이 계산되어 있다면 쉽게 우리가 이제 글을 생성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AI가 신문 기사를 쓴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뭐 소설을 쓴다든지, 노래를 작곡한다든지, 음악을 뭐 그런 것들을 보시는데 그런 것들이 특히 뭐 노래도 이제 뭐 작곡보다는 작사 같은 경우에 글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뭐 소설이라든지 뭐 노래의 어떤 가사라든지 또는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AI가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서 주제를 정하면 그 주제를 구성하기 위한 세부 주제들의 어떤 그 확률들이 생각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확률들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한다면 그 확률을 이용해서 우리 그 글 내에서 어떤 세부 주제를 더 많이 다룰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세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글자로 즉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단어로 표현하는 것들은 그 해당 세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주요한 단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 관련된다면 주식시장의 주식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한 거래량이라든지 총액이라든지 거래 총액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용어들, 단어들이 당연히 주식시장을 얘기할 때 많이 나올 텐데 그런 세부 주제를 구성하는 그런 이제 주요 단어들을 확률적으로 생성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신문 기사를 쓴다든지 소설을 쓴다든지 하는 것은 그 AI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말하자면 어떤 학습된 그런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경제 분야의 신문 기사를 쓰는데 그 신문 기사에 예를 들어서 한 25% 정도는 주식시장에 관한 얘기를 쓰고 한 50%는 금융 감독 기관에 대한 얘기를 쓰고 나머지 25%는 시민들의 반응을 쓰고 싶다. 그렇다면 말하자면 그거를 이렇게 확률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스탁 마켓에 대한 얘기를 한 25% 쓰고 그다음에 감독기관, 금융 감독기관, 어서리티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 50% 쓰고 그다음에 시민들 사람들의 얘기죠.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한 25%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주식시장 얘기도 조금 하고 사람들의 반응도 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이 LDA란 방법은 이러한 그 어떤 글을 쓰기 위한 이 세부 주제들, 이 주제들의 이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물론 이제 말하는 과정 또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약간 조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통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런 이제 확률적인 그런 그 주제들의 어떤 확률들을 계산해서 그걸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계적으로 어떤 경제 기사, 이코노미에 관련된 어떤 뉴스 아티클을 쓰는데 여기 이제 분포를 주시장에 대한 걸 25%, 금융 감독 기관을 50%, 사람에 대한 얘기를 25%를 썼다고 한다면 이제 글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그 금융 감독 기관에 대한 얘기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반 정도는 기사의 반 정도는 금융 감독 기관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금융 감독 기관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단어들의 어떤 그 집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정부, 그죠? 정부, 가버먼트, 가버먼트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부 내에서도 이 경제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있겠죠. 그래서 이 경제 관련된 정책, 그다음에 장관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 제도, 어떤 금융 제도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거보다는 이제 요게 이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정부란 단어, 그다음에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제가 중국의 어떤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기관의 이름을 제가 잘 몰라서 한국의 예를 들면 이제 재경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도에 대한 것도 어떤 주식시장의 거래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단어들, 어떤 특정한 단어들을 확률적으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한 10% 정도 나와야 되고 얘는 5%,
얘는 뭐 30%뭐 이런 식으로 얘는 20%. 그래서 이게 단어들을 한 100% 범위 내에서 쫙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경제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세 가지 주제 중에 금융 감독 기관에 대한 얘기를 한 50% 하고 싶은데 그 금융 감독 기관에 관련된 어떤 단어들은 밑에 보시는 것들은 이런 식의 어떤 분포와 확률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이제 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기 이제 그 마켓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제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될 거고요. 간혹 이제 단어 중에서는 이제 정부에 관한 얘기나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people 이 사람에 대한 것도 사람들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뭐 인플레이션에 관한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세금에 관한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뭐가 있을까요? 이자율, 뭐 이자율에 관한, interest rate에 관한 얘기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률적으로 이제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률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률이 높은 단어들은 이제 좀 자주 출연할 거고 확률이 낮은 단어들은 좀 적게 출연할 텐데 그런 단어들을 조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스탁 마켓에 뭐 관련된 단어가 주로 나오고 뭐 경제 정책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제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쪽에서는 인플레이션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텍스에 관한 얘기 뭐 두 번, 세 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자율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말이 되도록 문장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의 경제 관련된 기사를 글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이 컴퓨터가 글을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주제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서 세부 주제들의 확률 분포, 확률의 어떤 이런 분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특정한 확률 분포, 이 세부 주제의 확률 분포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 세부 주제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또 확률 분포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LDA라고 하는 것은 여기 좀 지우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LD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컴퓨터가 글을 쓴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것은 그 세부 주제들의 분포, 보통 이제 확률 분포를 얘기합니다. 확률 값들.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이제 뭐 어떤 그 스탁 마켓에 대한 얘기, 뭐 정부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주제들이 이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이 막대로 표시된 거는 그만큼 이제 확률 분포가 그 정도의 확률 분포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률 분포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런 확률 분포, 뭐 사실 통계학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런 이제 토픽이라든지 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단어들, 이 텀의 분포 이런 것들도 이제 확률 분포를 이제 도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통계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어떤 세부 주제의 확률의 분포,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부 주제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한 단어의 분포, 확률 분포 이런 것들을 계산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여러 주제들이 있고 1번 주제, 2번 주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한 단어 분포가 여기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단어들을 쭉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그걸 이제 확률로
확률이란 거는 이제 확률이 높으면 자주 출현을 하게 되는 거고 확률이 낮으면 좀 출현을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확률 분포를 가지고 특정한 단어들을 이렇게 추출해냅니다. 이제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걸 이렇게 쭉 나열해 가지고 하나의 이제 문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토픽 모델링에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 제네레이션 프로세스, 이 문서를 생성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이전에는 뭐 AI 이것도 AI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머신러닝. AI가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학습만 할 뿐이지 뭘 이렇게 뭐 글을 새로 쓴다든지 그림을 새로 만든다든지 뭐 음악을 작곡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 딥러닝이나 아니면 지금 보신 LDA나 이런 이제 그 새로운 이제 방법들이 나오면서 이제 문서나 음악이나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 창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글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써야 되는 어떤 글의 주제, 그 다음에 그 글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단어의 어떤 분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단어들을 이렇게 추출해 가지고 그걸 잘 이렇게 문장 형태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하면 하나의 이제 다큐멘트를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음악도 마찬가지겠죠. 음악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발라드의 어떤 음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발라드 음악에 어떤 이제 뭐 음악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그 스토리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반에는 좀 조용하게 시작하다가 중반에는 좀 굉장히 고음도 나와야 되고 또 중간에 간주도 있을 수 있고 다시 또 새롭게 2절이 시작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음악이 보통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음악의 템포로 우리가 이제 구성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템포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우리 이제 그 악보에 이제 뭐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할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내가 어떤 글을 쓰기 위해서 주제의 어떤 확률 분포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주제를 구성하는 단어의 확률 분포를 계산해 가지고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제네레이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서 생성 과정이 되는 거죠. 어, 근데 사실은 이제 LD의 원래 목적은 이런 문서, 뭐 컴퓨터가 문서를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만들어져 있는 문서를 통해서 이 문서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그 주제를 뽑아내는, 그러니까 토픽을 뽑아내는 그런 이제 과정에 사용되는 것이 이제 원래 목적이라는 거죠. 그 과정은 좀 전에 말씀드린 문서 생성의 과정을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서는 주제의 어떤 분포, 그다음에 그 주제를 구성한 단어 분포를 통해서 단어를 추출해 가지고 문서를 만들었고요. 반면에 이제 문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서를 구성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을 텐데 이 단어들을 거꾸로 이제 가서 이 단어 확률 분포를 통해서 주제를 추출하고 그 주제를 추출한 다음에 그것들의 분포를 가지고 이것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이제 문서를 생성하는 과정은 제네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그 거꾸로 만들어진 문서를 통해서 어떤 주제를 찾아가는 과정은 우리가 인퍼런스라고 얘기합니다. 인퍼런스. 여기 인퍼런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말하자면 이렇게 두 개의 어떤 방향이 있는 거죠. 두 개의 방향을 통해서 문서를 생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글이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글을 통해서 이 글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주제들을 거꾸로 찾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우리 이제 그 LDA란 방법인데, 이 레이턴트 디리클레 엘로케이션, 디리슐레 엘로케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이제 뭐 디리클레 또는 디리슐레라고 불리는 요거는 여기는 요 확률 분포 있지 않습니까? 요 확률, 요 확률을 통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또 통계학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디리슐레 확률 분포라는 게 있거든요. 이 디리슐레 확률 분포를 통해서 우리 그 지금 보시는 이런 그 주제의 어떤 분포라든지 단어의 분포 같은 것들을 통계적으로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런 그 확률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LSA와 달리 LSA는 뭐 단어나 문서가 추가될 때마다 새롭게 이제 행렬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반해서 LDA는 확률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텍스트나 단어가 추가된다고 해서 새롭게 계산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확률이란 건 이렇게 뭐 한두 개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형을 만들 수 있고 보다 더 정교한 그런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린 행렬 계산도 안 해도 되니까 굉장히 좀 LSA보다는 좀 쉽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방법은 위에 있는 이제 요 세 분, 블레이, 조던이라는 사람이 이제 2003년에 제안한 방법이고요. 뭐 블레이라는 분이 가장 뭐 대표 연구자이긴 하지만 응이라는 분도 굉장히 유명하죠. 앤드류 응이라고 딥러닝 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조던도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런 그 AI에 굉장히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연구자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그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그 어떤 그 문서 생성 과정을 먼저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거를 간단한 예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여기 다큐먼트 1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6개의 문서가 있는데 다큐먼트 1에는 애플 그레이프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다큐먼트 2에는 애플 버네이너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큐먼트 1에는 나는 사과와 포도를 가지고 있다. 다큐먼트 2에는 나는 사과와 버네이너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다큐멘트 4 같은 경우는 나는 고양이와 강아지를 키운다. 캣 앤 덕을 키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장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문장을 하나의 이제 다큐멘트로 봐서 주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추출하면 이런 단어들이 이제 뽑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뽑아놓고 보니까 어, 여기 이제 뭐 각 다큐멘트마다 단어가 두 개씩만 뽑힌 겁니다. 이게 텀 1, 텀 2 단어 텀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다큐먼트가 되는 거죠. 다큐먼트. 예. 그래서 이런 다큐먼트 하나에 두 개 단어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글 6개, 다큐먼트 6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글을 이제 쓰시면 되는데, 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LDA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LDA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토픽에 대한 확률 분포, probability distribution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어에 대한 그 확률 분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토픽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한 확률 분포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생성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보시면 아이고 예. 어, 위에 있는 이제 세 개의 단어들은 과일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죠. 사과, 뭐 포도, 버네이너 뭐 이런 거고 밑에는 이제 강아지, 그다음에 뭐 고양이, 병아리 뭐 이런 거니까 요거는 이제 밑에 세 개는 이제 애완동물,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에 대한 거고 뭐 위에 세 개는 과일에 대한 이제 어떤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주제가 대충 보이는데 하나는 이제 뭐 과일에 대한 그죠? 우리 과일에 대한 주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동물에 대한 그
그 강아지 저 애완동물에 대한 그런 이제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률적으로 이게 어떤 과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확률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통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사과 이 과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은 어, 사과가 50%, 포도가 17%, 버네이가 33%라고 이제 계산이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물론 여기는 분포와 비슷하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떻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통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게 이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고양이도 17%, 또 애완동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강아지 50%, 병아리 33%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죠. 요 세 개를 합치면 100%죠. 예, 100%가 되고 여기도 합치면 이제 100%가 됩니다. 100%.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토픽에 사용될 수 있는 단어, 실제로는 뭐 이 세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뭐 과일 종류가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요 비율도 달라지겠죠. 확률도. 우리가 이제 좀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과일 얘기를 하면 많이 쓰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고, 그 분포는 사과가 50%, 그다음에 포도가 17%, 버네이너가 33%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어떤 문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떤 토픽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D1이라고 하는 문서는 토픽 1이 100%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D2는 토픽 1이 100%, D3 토픽 1이 100%입니다. D4부터 6는 토픽 2가 이제 100% 있는 그런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요 확률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통계적인 확률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생성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실제로는 이게 100%, 0% 이렇게 나오진 않고 실제로는 굉장히 뭐 다양한 값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한 이제 사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전체적인 글에 대한 토픽은 토픽 1에 대해서는 3개의 문서가 100%고 토픽 2에 대해서는 3개의 문서 100%그 확률을 가지니까 요 3개 3개니까 50%씩의 어떤 분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문서 우리가 이제 아이고 여기 뭐 한글이 나와 있네요. 예. 다큐먼트 다큐먼트 7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다큐먼트 7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생성하고자 하는 문서인데, 이 새로운 문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픽에 대한 그 probability distribution 저기 확률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토픽을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보통 다큐먼트를 구성하는 토픽은 50%가 토픽 1에 해당되고 50%는 토픽 2에 해당되니까, 그럼 새로운 문서도 우리가 이제 토픽 1은 50%, 토픽 2는 50%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가 분포가 확률 분포 값이 틀리다면 다르다면 여기 값도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성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문서를 만들 때 토픽의 그 분포를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픽 1에 해당되는 게 50%, 토픽 2에 해당되는 게 50%니까 앞에서 보니까 문서들은 대부분 두 개의 단어들만 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두 개의 단어를 뽑아내야 되는데 토픽 1에서 50% 확률을 하나를 뽑고 토픽 2에서 50% 확률을 하나를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럼 토픽 1에 해당되는 단어는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확률적으로 하나를 뽑아냅니다.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플이 가장 확률이 높으니까 얘가 이제 뽑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는 토픽 2에 대한 얘기인데, 토픽 2를 구성하는 단어는 3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토픽 2에 해당되는 단어는 지금 보시면 강아지가 가장 확률이 높으니까 뭐 그 강아지가 뽑힐 확률이 높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강아지가 뽑힐 수도 있고 확률적인 거니까 확률이니까 뭐 고양이가 뽑힐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확률이 높은 게 더 많이 뽑힐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이제 강아지가 뽑혔다라고 이제 가능합니다.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document 7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애플이라는 단어, 또 하나는 닭이라는 그 강아지라는 단어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하면 여기다 이제 글을 쓰면 되겠죠. 뭐 dog eats apple 뭐 이런 식으로 apples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우리 집 강아지가 사과를 먹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서를 생성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생성된 문서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앞에 있던 여러 문서들의 어떤 확률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이제 그 확률 분포를 찾아내는 거고요. 예, 그걸 통해서 이제 문서가 만들어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의 확률 분포가 되죠. 여기 이제 텀에 대한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요거 텀에 대한 확률 분포가 좀 전에 보신 아이고 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어떤 문서를 구성하는 토픽의 구성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요게 되는 거죠. 토픽의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LDA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텀에 대한 probability distribution, 그 다음에 topic에 대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문서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게 LDA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반면에 이제 어떤 새로운 문서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어떤 이 글이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퍼런스 토픽 모델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LDA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조금만 설명을 조금 그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한글로 된 자료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걸 다 뭐 영어나 제가 중국어로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우리 강의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제가 영어로 좀 일단 좀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픽 모델링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토픽을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그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어떤 한국의 신문에 실렸던 그런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 반도체 지금 뭐 한국과 중국이 굉장히 경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분야죠. 또 특히 미국에 수출도 많이 하고 양국에서 그래서 이런 그 관련된 그 신문 기사 내용을 어떤 지금 보시면 이런 이제 신문 기사 하나가 있는데 이 신문 기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토픽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토픽 모델링을 하게 되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토픽을 이제 뽑아줄 수가 있는데요. 토픽 1부터 토픽 6까지 있고 토픽 1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원래는 여기 있는 이런 그 여기 이제 토픽 이름인데 토픽 네임인데 토픽 네임을 바로 뽑아주지는 않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LDA를 하게 되면 요 밑에 있는 요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들만 이제 그 추출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한글이 들어있어서 잘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있는 expectation이라든지 USA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 보면 exchange rate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 그 단어들을 대표할 수 있는 토픽 주제를 네이밍을 해주는데요. 요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토픽 1은 차이나에 대한 얘기, 토픽 2는 엑스포트, 수출, 그 다음에 토픽 3는 메모리, 그 다음에 토픽 4는 세일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분석가가 이름을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문서를 구성하는 토픽의 확률 분포 이게 이제 토픽의 확률 분포가 되거든요. 확률 분포가 되는 거고 그 확률 분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서를 생성할 수가 있고 또 생성된 문서를 통해서 주제를 뽑아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사실 그런 그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토픽의
구성은 문서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신문 기사도 정치면이 있고 경제면이 있고 뭐 사회면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뭐 정치에 대한 거고 이게 경제에 대한 거고 사회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 요 세부 구성이 이제 다 다를 겁니다. 여기 이쪽은 뭐 사회니까 사건 사고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고 어 뭐 뭐 경찰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나올 거고 뭐 여러 가지 나올 거고요. 정치는 뭐 정부 기관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아무튼 이런 토픽에 대한 주제들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이제 확률적으로 추정을 해내는 거고요. 자, 그걸 통해서 지금 보시는 이런 이제 그 새로운 문서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말하자면 그 이 토픽에 대한 확률 분포거든요. 토픽 확률 분포, probability distribution.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결과물이긴 하지만 요것도 사실은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단어에 대한 확률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새로운 문서를 어떻게 생성하냐면 이제 제가 새로운 문서를 생성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주제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에 관련된 주제로 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정치에 관련된 기사들의 요 그 토픽 디스트리뷰션,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토픽을 뽑아냅니다. 지금 세부 토픽은 1번, 2번 해서 이렇게 3번, 4번 이렇게 6개의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확률적으로 하나를 뽑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룰렛을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래도 확률이 제일 높은 게 뽑힐 가능성이 높으니까 2번 토픽이 가장 확률이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룰렛에서는 2번이 뽑혔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2번 토픽에 해당되는 단어를 이제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2번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는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이 중에서 확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단어가 이제 뽑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단어가 이제 뽑힌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룰렛을 돌리는데 이쪽 룰렛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주제 6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뽑혔다 6번이 그럼 6번을 뽑고 6번 주제에 해당되는 단어들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확률적으로 뽑습니다. 이번엔 뭐 exchange rate라는 게 뽑혔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룰렛 또 돌리는데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2번이 또 뽑힐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2번이 또 뽑혔다. 그러면 2번에 해당되는 단어들 중에서 또 하나를 뽑게 되는데 이번에는 expectation이라는 단어가 뽑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하나의 문서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단어의 집단이 만들어지는데 그 단어의 집단을 말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문장 형태로 만들게 되면 하나의 이제 문서를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문서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에서는 내가 또 새로운 문서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그 토픽을 말하자면 큰 토픽을 정하고 그 토픽을 구성하는 세부 확률 분포를 생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이번에는 뽑혔다고 한다면 여기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룰렛을 돌려서 주제를 뽑고 그 주제를 구성하는 단어 중에서 하나를 확률적으로 뽑아서 지금 밑에 보시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정을 하면 또 새로운 이제 문서를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문서를 생성하는 과정은 굉장히 이렇게 그 확률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문서를 생성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이 LDA 모형에 대한 뭐 얘기들을 보면 이제 블레이의 2012년도 논문에 보면 뭐 이런 예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문서에서 어떤 그 토픽에 대한 분포, 그 다음에 단어에 대한 분포를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어떻게 만들지 아니면 그 문서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뽑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위에 보시면 요거 per document topic proportions 그 다음에 여기 per topic word distribution 요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렇게 다큐멘트별 토픽의 분포, 확률 분포, 그
그다음에 토픽별 단어의 확률 분포, 요걸 이렇게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보면 요 앞쪽에 요걸 생성하기 위해서 요것도 마찬가지 요걸 생성하기 위해서 알파나 베타 값을 사용하는데요. 요게 이제 말씀드린 디리클의 확률 분포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확률 분포를 생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그 요거 지금 per document topic proportion은 예를 들면 요런 그 문서별 토픽의 확률 분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토픽에 대한 워드, 텀의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의 확률 분포를 가지고 여기 이제 어떤 특정한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연산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수식을 통해서 이걸 풀어서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서를 생성한다. 또 생성된 문서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거꾸로 어떤 세부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LDA 토픽 모델링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제 결과물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토픽이 3개가 뽑힌 거거든요. 토픽 1, 토픽 2, 토픽 3가 뽑혔고 여기 이제 그 토픽 1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뽑은 겁니다. 여기 이제 여기 위쪽에 있는 것들이 그 토픽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 확률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첫 번째 토픽의 그 단어들 이렇게 쭉 보면 뭐 대충 뭐 경제와 관련된 이코노미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토픽을 보면 I, people, police, 뭐 state 뭐 이런 city, 뭐 court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소셜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3번은 이제 president, government 뭐 사실 이게 좀 오래된 텍스트라서 이 소비에트, 소련 뭐 이런 단어도 나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정치에 대한 political 주제를 다루고 있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코노믹이 되겠죠. 요게 뭐냐면 그 AP 통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 신문 기사 같은 것들 이렇게 그 생성해서 전 세계 언론 기관에 제공하는 AP 통신의 그 신문 기사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토픽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지금 보시는 economic, 또 social, political 뭐 이런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즉 AP통신의 신문 기사는 크게 보면 경제와 관련된 거, 또 사회와 관련된 거, 정치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문화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 세 개 주제들보다는 조금 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AP통신에서 나오는 그런 신문 기사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런 이제 그 주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픽 1은 이코노믹에 관련된 거, 토픽 2는 소셜에 관련된 거, 토픽 3는 폴리티컬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어떤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 텍스트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LDA 또 LSA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토픽 모델링이란 방법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비즈니스 텍스트를 다룰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케팅이든 아니면 뭐 이런 소셜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할 때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방법으로 이런 토픽 모델링이란 방법이 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이제 정부 기술의 어떤 하나의 사례로 제가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뭐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통계학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확률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텍스트에 숨어 있는 그런 그 세부 주제들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터핑 모델링이고, 그 터핑 모델링의 대표적인 방법이 LDA라는 방법 또 LSA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